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요, 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고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서 보이는 영상인데요. 동그라미 속 한 여성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 갑자기 머뭇머뭇거리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아이고. 들이받습니다. 네,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그 누구도 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바로 멈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을 한 후에 멈춰선 모습입니다. 아유. 사고가 나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낸 운전자, 의문점이 생기는 사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장면은 건물 높은 곳에 매달린 CCTV에 아마 포착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당시에 길을 건너려던 여성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네. 이 피해자는 다리가 꺾인 채로 쓰러져 있었다. 세상에, 그리고 아유.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아우. 이 여성, 이 사고가 4월 5일입니다. 네. 지난달 5일인데요. 네. 50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요, 지난달 5일에 이런 정말 안타까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뭔가 이 영상 속에 뭔가 미심적인 좀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교통사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은 의심을 했습니다. 아하. 그 의심의 근거가 뭐냐면 네. 이 차량이 정차했다가 갑자기 속도를 늘린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의 집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또 범행을 벌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사를 CCTV를 100개 정도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정말로 끔찍한 이 여자를 살인하려고 한 살인 미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저 차량이 최단비 변호사님, 그냥 우연히 저곳을 지나던 차가 아니라 정차에 있다가 갑자기 출발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차를 했다가 갑자기 출발을 했고요. 네. 저 근처에서 저 피해 여성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서성이 있는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저것이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를 가진 살인 미수라는 것을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한 건데요. 아니, 살인 미수라면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무슨 원한 관계 이런 게 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가해자와 피해자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가해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저 가해자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땅을 매수하고 났더니 본인이 그 땅을 한 원래의 시가보다 2배 정도 비싸게 산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땅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명의였는데 사실상 소유자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를 속여서 이 땅을 더욱 비싸게 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매수하고 나서도 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속해서 그 땅을 두고 있었는데 네.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달라. 왜냐하면 네. 내가 그 땅에서 수익을 그 땅에 대해서 투자한 돈은 일단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저당을 설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가해자를 네.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고, 이걸 혹시 무마하려고 자기가 고소당한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걸 발각이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고 그 부풀려진 그 투자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압박이 들어오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분노가 침입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3억짜리 땅을 7억에 2배 넘게 비싸게 파놓은 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이런 끔찍한 행동,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요. 돈보다도 낮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이 피해자가 사라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이 근저당의 문제도 아니 피해자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거죠. 네. 사람을 우습게 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 사건에 이걸 기획한 사람,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그런데 당시에 운전했던 사람은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운전자도 한패 일당이란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을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최단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업자, 이 업자가 계획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 운전한 운전자가 있고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을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시켜준 또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3명으로 추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운전을 한 사람은 네. 부동산 업자. 이 사건을 이제 계획한 네. 사람의 지인입니다. 자영업자인데요. 네. 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고 이렇게 사고를 쳐달라. 네. 예, 라고 해서 승용차로 이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건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른바 살인을 청부한 거잖아요. 2천만 원에 살인을 청부한 거잖아요, 지금. 네, 사람의 목숨값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더욱이 어떤 감정적이거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살해를 한다면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이 사람과 아주 안면관계도 없고요. 감정적인 것도 없는데 네. 단지 돈을 받고 이 사람을 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더 나쁘고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가차없이 또 다른 사건들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조사가 그러니까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 일당들 최단비 변호사님 경찰의 조사에서 모든 걸 순순히 자백했습니까? 실제로 이 피해자를 차로 치여서 이 살해를 하려고 했던 자영업자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공모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차로 치여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CCTV 고스란히 나와 있으니까 자동차로 치으려고 했던 의도는 부인할 수 없어서 살인보다는 낮은 상해의 고의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다른 한 명의 공범인 여성은 나는 범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라면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에 지금 저런 장면 보세요. 그런데요. 아직까지 이인철 변호사님 저 피해 여성은요. 지금 50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끔찍하고 만약에 이 여성이 정말 잘못되기로도 하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차량으로 다른 사람을 치면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거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되는 거예요. 아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살인죄의 고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도 정말로 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이 피해 여성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기적이 정말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